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2019 베스트에 들어갔어야 하는 책인데 제가 아직 그때 완독을 못했어서 못 들어간 그런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의심의 여지 없이 2020 베스트 목록에 들어갈 그런 책입니다. 바로 문학과 지성사의 현대의 지성 시리즈 중에 김연경 작가가 쓴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입니다. 이게 2015년에 처음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무려 17쇄를 찍었어요. 아주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이 책을 검색을 해보시면 표지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표지는 새로운 표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일반적인 교양 도서만 읽는 독자라면 약간 읽기의 수준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읽기의 수준을 요구하는 좀 어려운 책들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이제 여러 권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당장 읽을 만한 책을 한 권 추천해라 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후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당장 읽을 책으로는 이 책을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너무 좋은 책이고 또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김연경 작가는요,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에서 역사와 문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서울대, 연세대, 덕성여대 같은 곳에서 인류학 강의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사실 이 책의 저자 소개 부분에서 이 책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학술 논문에도 대중적인 에세이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실험하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이 책의 어떤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말하자면 이 책은 사람은 어떻게 사람으로 인정받는가,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김연경 작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 예도 있잖아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요약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책에서는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과정으로서 환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책의 내용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제가 책의 요약을 이렇게 짠 하고서 하는 걸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 이 영상만 보면 뭐 책을 읽은 것처럼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제가 좀 싫어해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약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약간 읽기에 있어서 조금 집중력이나 읽기의 어떤 약간의 수준이 필요한 책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사람, 장소, 환대를 크게 표시를 해놨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책에서 서로 상호 연관을 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각 챕터를 설명해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롤로그에서는요,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의 소설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에게 붙어있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인간은 인간 취급을 받기가 좀 어렵죠. 곧 인간을 인간 취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것임을 프롤로그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사람의 개념에서는요, 태아, 노예, 군인, 사형수의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지위 자체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위이고 그 지위를 주는 것이 곧 사회의 환대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공동체, 도덕적 공동체 안에서 성원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즉 사람임은 일종의 자격이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다음 챕터 성원권과 인정투쟁에서는요,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이라는 것이 곧 사회적인 성원권을 갖는 일이고, 이것은 곧 사회에서 어떤 자리 또는 장소를 갖는 것, 즉 환대임을 설명을 합니다. 사회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띡 주어진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 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원권, 우리가 사람으로서 얻은 성원권은 언제든지 중지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든지 외국인의 경우 또는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사회는 각자의 앞에 펼쳐져 있는 잠재적인 상호작용의 지평이다. 타인의 존재를 알아보고 그가 나의 알아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쪽에서 존재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그의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하는 의미를 띈다. 동시에 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나 역시 그에게 현상하고 있다는 믿음, 우리가 함께 사회 안에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며 상대방이 나의 믿음을 확인해 주기를 기대한다. 노예의 깨끗함이나 아웃카스트의 더러움은 공적인 가시성과 관련이 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이며 노예는 이 관계를 통해서만 사회와 연결된다. 이는 노예가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사람의 연기,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은 모두 사람을 연기한다 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의 수행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자신이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회 속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체면을 차린다라고 할 때 그 체면 있죠. 영어로는 face라고 하는 그때의 그 얼굴이라는 것이 바로 상호 간의 그런 인정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것임을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수행은 사람을 연기한다는 의미와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는 의미를 둘 다 갖는다. 사람이 수행적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보다 사람다움은 우리에게 있다고 여겨지며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채 하는 어떤 것, 서로가 서로의 연극을 믿어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어떤 것이다. 네 번째 챕터인 모욕의 의미에서는요, 모욕이라는 것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앞의 3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의 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행위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을 유아처럼 대하는, 유아화시키는 현상이라든지 또 옛날의 노예의 경우에 노예에 대한 체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모욕의 속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신자유주의의 계층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굴욕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인격을 부여하는데 이는 한편으로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 의례 교환의 대칭성을 통해 확인된다. 하지만 낙인과 수용소에 대한 고프먼의 연구는 사회가 그 내부에 일체의 존중의 의례가 사라지는 예외지대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특정한 범주의 사람들에게 비정상의 낙인을 찍어서 배제와 조건부 통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음을 고발한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여전히 신분주의와 싸워야 한다. 사회적인 타자화가 유아화,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다면를 동반하는 예는 이 밖에도 많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생활보호 대상자도 곧잘 나이를 무시당하고 아이처럼 취급된다. 그들은 더 작은 명예를 지니며 더 쉽게 모욕당하고 그러면서 그 모욕의 무게를 평가절하당한다. 다섯 번째 챕터인 우정의 조건에서는요, 이 순수한 우정이라는 것이 곧 순수한 어떤 주고받음의 관계인데 이것이 체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환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가부장제 하에서 온전한 사람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를테면 가정주부라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정의 전 단계로서 환대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환대와 증여를 설명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주는 행위라는 것은 같지만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가 다르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우정이 주고받음에 의지하면서도 그러한 주고받음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조건에 대해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순수한 우정의 관념은 순수한 선물의 관념과 연결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한 우정의 관념은 경제적으로 자율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가정한다. 어떤 이들은 환대를 단순한 우호의 몸짓으로 이해한다. 조건부로 주어지는 이 인색한 환대의 맞은편에 타자에 대한 사적 공간의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이 있다. 이 심연이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사적 공간의 개방과 공공성의 창출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환대가 불가능하다면 나는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 내가 우리에 속하는지 아닌지 나는 어떻게 아는가? 절대적 환대가 타자의 영토에 유폐되어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일, 그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일,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자리를 주는 일, 즉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회 안에 빼앗길 수 없는 자리, 장소를 마련해주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환대가 필요하며 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6번째 챕터인 절대적 환대로 이어지는데요. 절대적 환대에 기초한 사회를 상상해보고 그 사회의 조건을 나열을 해보면서 사실상 절대적인 환대 없이 사회라는 것은 성립이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합니다. 또한 환대라는 것이 사적 공간의 개방과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공공성을 창출하는 행위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환대를 사회의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로 여긴다. 하지만 이미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자리가 조건부로 주어지는 한 환대의 문제를 겪는다. 우리는 절대적 환대에 기초한 사회를 상상할 수 있다. 아니, 사회란 본디 절대적 환대를 통해 성립한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절대적 환대가 불가능하다면 사회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마지막 챕터인 7번째 챕터 신성한 것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에 조금 더 덧붙이는 일종의 전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신성함에 대한 논의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에게 어떤 자리를 주고 그 자리의 불가침성을 확보하는 것이 곧 사회가 성립하는 조건이라는 점을 이제 앞서서 계속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신성함을 인정하는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신성함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도덕의 기초에 있는 것은 절대적 환대의 원리이다. 즉, 태어나는 모든 인간 생명에게 자리를 주어야 하고 어떤 명목으로도 이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사람의 신성함이란 바로 이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 안에 자리가 있다는 것이며 신성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손댈 수 없다는 뜻이다. 만일 어떤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아무 때나 주권자의 명령만으로 벌거벗은 생명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이미 사회가 아니며 구성원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건 그들 사이의 연대가 모두 파괴되어 그들이 다만 인구로서 존재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약을 좀 해봤는데, 제가 요약을 어떻게 잘 한다고 해봤는데도 사실 이것만 이제 듣고 보셔서는 뭔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직접 읽으시는 것과 요약만 보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경험이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의 특징과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쓰기 방식, 형식에 있어서 이 책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아까 저자 소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학술 논문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대중적인 에세이나 교양서에 속하는 것도 아닌 그 사이에 위치한 글쓰기라는 점이 어떤 형식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선 학자들의 이론을 가져와서 또 인용을 해와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어떤 전형적인 학술 논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 자체도요, 일반적인 학술 논문보다는 약간 넓게 잡혀 있다라는 인상이 있어요. 아마도 이것이 이 책이 목표로 삼았던 지향점인 것 같고 저는 그 목표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낸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글쓰기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도서보다 약간 더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대중에게 다가가는 그런 어떤 통로로서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글쓰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막 아주 일반적인 많은 독자를 상대하는 책일 순 없겠지만 이런 글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떤 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양도서만 읽으셨던 분들, 또 독서와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욱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하신다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좀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인 도서에서 잘 쓰지 않는 그런 개념어들도 조금씩 등장을 하고 모르는 막 학자들 이름도 나오고 좀 익숙하지 않다, 어렵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독서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독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읽고 또 생각하는 일의 깊이를 다시 한번 뭔가 정돈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모두가 이런 읽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막 무슨 소리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대중이 읽을 수 있는 어떤 배려를 하는 상당히 친절한 글쓰기라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막 한 줄도 이해가 안 돼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문장도 굉장히 유려하게 쭉쭉쭉 잘 읽히게 쓰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논문 같은 거 읽을 때 좀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문장이 안 읽히는 거? 한국어로 써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근데 그런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오히려 읽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 읽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겠다고 마음만 한번 먹는다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거린에게 말을 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된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한 문장에서부터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거린에게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람과 나의 사람 지위, 사람 자격은 동등한 것인가? 이 사람과 내가 어떤 우정을 맺었을 때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나는 왜 이 사람과 우정이 생겼을 때 돈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읽었을 때 그러네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여러 문장들이 여러분을 읽는 내내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상에서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서 제가 열심히 요약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천부인권 내지는 자연권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에 두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수행,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두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요구하는 행위인 환대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어떤 위치, 이 사회에서의 자리라는 것 역시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절대적인 환대를 통해 만들어진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줘요. 마찬가지로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환대함으로써만 이 사회를 능동적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케어를 받고 신생아로서의 돌봄을 받고 출생신고가 되고 그렇게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또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나 역시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고 이런 행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잘 잊혀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서의 환대를, 이 사회의 환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태어났을 때 환대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조건부 환대였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은 조건부의 환대였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일종의 낙인이 찍힌 사람들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서로에게 보내고 있는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만 이 사회라는 공동체가 간신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식의 표현도 책에 나오게 되는데요. 저자가 4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신분제가 철폐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신분제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어떤 역사의 진보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인류 역사에 있었던 아주 예외적인 사건? 그냥 아주 특별했던 어떤 사파로 남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표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사회라는 것이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성원권을 인정함으로써 간신히 가능한 것이라면 인간은 너무나 쉽게 그런 상호작용을 포기하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신분제의 철폐, 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동등한 개인으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그냥 잠시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저자가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라는 것을 하나의 상상적 공동체,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합의하고 어떤 지향점을 갖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어떤 상상적 공동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구조로서의 사회는 법률이라든지 관료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상상적 공동체로서의 사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책이 단순히 현상을 분석하는 점도 있지만 거기를 더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라고 답하는 건 사실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공공정책을 요청하고 또 끌어내는 주체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성원들이 자각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대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종의 책임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긴 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책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인간의 사회는 불안정했고 어떤 신분제 사회로 회귀하려는 어떤 힘이 늘 있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다 이제 앞으로는 뭐 기후변화나 뭐 극단적인 불평등 같은 여러 위험 요소로 인해서 사회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불안 같은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앞으로 더 필요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사회에는 누구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 왜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환대, 그러니까 공공성의 창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까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 권하고 싶은데 그냥 읽어보시면 안 될까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가닿았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영업을 한 건데 오늘 영업 성공률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약하고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나 이 책에 대한 정말 너무나 번박한 요약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책을 읽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자의 논의를 하나하나 이제 쫓아가면서 이런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이런 걸 쭉 따라가 보신 뒤에야 비로소 이 책을 읽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좋은 책입니다. 네, 간절한 영업의 멘트를 마지막으로 날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큰 힘이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안녕. 많이 읽어주세요.